레반도프스키가 떠나고 싶대잖아.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바이에른 입장에서 개빡치지. 네. 바이에른 뮌헨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네. 예. 자, 여러분 영주형입니다. 네. 원래는 이번 주에 영주형이랑 하려고 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바르셀로나 정산, 그 다음에 라리가 정산, 네. 그리고 찬우 형이랑 같이 인테르, 바르셀로나, 아스날 얘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콘텐츠를 이제 뭐 주중에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선수들과 링크가 나죠. 네. 그 와중에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크리스텐센이든 캐시에든 이런 선수들도 등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등록이 어렵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레반도프스키 링크도 있고 네. 그리고 프랭키 더영은 지금 잔류각입니다만 어쨌든 링크가 완전 죽은 건 아니고 네. 이런 상태라서 바르셀로나의 그 재정적인 부분과 이적 시장의 플랜이 어떤가 그 얘기를 먼저 우리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정산은 뭐 이번 주중에 다시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산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바르셀로나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에이. 그리고 뭐 우승 트로피라도 있어야지 정산을 하는 거지. 에이, 없는 게 더 좋죠. 레알 마드리드 정산을 하러 오겠습니다. 레알 정산을 네. 형님이 하시는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에 형이 레알 중계를 좀 많이 하셨죠? 네. 아니 우승 트로피 그렇게 한 시즌에 2개, 3개 따야지. 정산하는 거지. 네. 무관팀이 무슨 정산입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처럼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네. 스페르코파 이렇게 그리고 우승 좀 우승해주고, 해줘야지. 네. 정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많은 트로피 없는 팀들이 얼마나 서러할까요? 네, 네. 서럽긴 하죠. 많이 서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왜 옛날에는 좀 무관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무관이더라도 뭔가 보여주면서 무관이었으니까 올 시즌은 좀 아쉬움이 크죠.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 한번 돌아보면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해서 유로파리그로 갔는데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했죠. 그리고 코파델레이에서도 일찌감치 탈락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라리가에서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면서 2위까지 올라왔고 네. 2위에 머물렀죠. 그쵸.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바르셀로나 정산이라고 봤을 때 그냥 그만큼면 끝나는 건가요? 네, 이게 끝이야. 뭘 더 얘기해. 그래, 하나 더 얘기해줄게. 쿠만에서 사비로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네. 여기서 돈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 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챔피언스 리그의 토너먼트 단계까지 못 갔는데 돈을 얼마만큼 끌어모았는가. 그리고 장부상의 문제로 적자 표시가 또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시즌도 돌아보니 적자라는 거죠. 근데 지난 시즌도 적자. 네. 이번 시즌도 적자. 그럼 지난 시즌에 적자 있을 때 여름에 그 개우생을 했잖아요. 그쵸. 선수 등록하기 위해서. 예, 그거 안 돼가지고 네. 내보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시가 나간 거 아니야. 네, 메시도 나가고 네. 그 주장단 주고 삭감하고, 그렇죠, 삭감하고 난리 여러 났었지 가지 뭐.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적자야. 결과적으로는 그게 근본적으로 아직 해결이 다 안 됐다. 네, 그럼 라리가 샐러리 캡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그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영입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캐시에라든가 크리스텐센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등록하고 발표가 되는 건데. 네, 거기다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 여부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급도 50%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선수 등록에 대해서 생각할 선수는 3명인데 네. 바르셀로나가 옆 동네 딱 봤더니만 어머 얘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네. 우승을 했죠. 그럼 우리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를 보여줘야지.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영입하고자 연결되는 선수가 거의 뭐 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네. 측면에 하피냐, 그리고 부스케츠 대안으로 후백 네베스, 예. 측면 수비수들, 그리고 쿨리발리라든가 뭐 줄스 쿤데라든가 확실한 센터백 한 명, 거기다 캐시에 크리스텐센 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하면은 10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전방위적인 보강인데. 네, 물론 그 전에 선수단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네. 일단 10명 정도를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셀러리 캡에서의 공간, 그 공간을 대폭 늘려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고주급자들 내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공간이 지금 없어요. 꽉 찼어. 그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늘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장부상이든 어떻게 해서든 수익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결국에는 안 되는 쪽이지만 CBS 펀드고 뭐 얘기 다 나왔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로 쳤을 때는 내일 이사회 회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CBC 펀드라든가 프랭키 더용 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CBC 펀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뉴스들이 왜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건 그럼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CBC 펀드를 안 받는 게 맞죠. 이거 원래 이거 미래를 네. 이거 미래를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를 포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향후 50년간 중개권의 10%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미래를 포기라기보다 미래 일부를 좀 파는 거죠. 네. 먼저 땡겨오자. 2억 7천만을 땡겨오는 대신 향후 50년간 중개권의 10%를 준다는 개념이니 그러니까. 결국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라포르타가 여기서 자기가 빚을 져놓고 다음 회장들이 갚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라포르타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간을 늘려놔야 된다고 되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CBC 펀드를 받아들이면 이게 장부상 수익으로 바뀌니까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막 요만큼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이면 이 공간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네. 결국은 CBC 펀드를 받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생각인 없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도 CBC 펀드를 받았으면 메시를 안 내보내도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뭐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받아들이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CBC 받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팬들 간의 의견이 갈리어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 CBC 펀드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얘기한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영입하고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수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BLM 지분 판매라든가, 네네네. 네, 바르셀로나 스튜디오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서 펀드를 받아들인다던가, 그리고 스폰서 받아들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BLM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스튜디오 매각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진척이 되면 BLM 지분 판매로 약 3억 정도. 3억 유로? 네. 3억 정도를 땡겨오고, 그리고 CBC로 2억 7천이니까 3억 정도. 그럼 돈이 꽤 되는데? 그럼 6억이잖아요. 여기 뭐 스폰 계약 뭐 하면은 9억 정도를 땡겨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다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액수가 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영혼까지 끌어들이면 9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자. 네. 왜냐면 지금은 CBC 펀드 때문에 라리가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바스 회장하고의 그렇죠. 관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바스 회장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게 바르셀로나의 상황이고 테바스 회장도 이거는 공평하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CBC 펀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테바스 회장하고의 관계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무언가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좀 유들이 있게 어느 정도 네, 융통성을 발휘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바스 회장이 CBC 펀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반대로 했었으니까. 둘은 우리는 안 된다. 네. 거기다가 이제 슈퍼매치 관련해 그래, 슈퍼리그 맞아. 네, 슈퍼리그 관련해서도 네, 계속해서 반대 입장이니까 그래서 라포르타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CBC 펀드 아니면 BLM 지분 매각, 스튜디오 매각 여기다가 그 스폰서 계약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을 한 번에 맺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번에 맺힌다는 건 결국은 갖고 있는 거 팔고 빚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다 픽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선수 등록을 못할 정도로 어려우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된다고 하면 그게 미래를 일부 포기하는 거더라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뒤집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결국엔 계속 승리하면서 트로피를 따갖고 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그게 결국엔 다시 긍정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랬는데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이게 날아가는 건데. 날아가는 거죠. 지금 라포르타 회장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의 좀 봐야 되겠지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영끌 아닙니까 지금? 진짜? 지금 영끌이에요. 영끌이야. 네, 영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에게 승리한 거.
네, 2015년도에. 네, 트래블 할 때. 네,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 3시즌 동안 우승이 없어요. 그러면 돌이켜봤을 때 아니 예전만큼의 힘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선수가 오고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순환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 텐데. 정상화가 된다. 우리가 이미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돈 들어왔다. 1억짜리 질러. 그래놓고 1억짜리 질렀더니만 팀이 망가지고 있어. 나가리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영끌했을 때 돈을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제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저의 경험상 예.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에서 50만 원을 벌었다고 쳐요. 50만 원. 네. 그럼 50만 원 내에서 요거는 어떻게 쓰고 요거는 어떻게 쓰고 요거는 어떻게 쓰고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복권을 샀는데 갑자기 2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일단 쓰고 보거든요. 야, 생각보다 돈이 많다.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빚은 빚대로 지고 갖고 있는 거 판매도 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상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성적을 못 내버리면 이거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상고초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CBC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을까 말까? 뭐 BLM 지분은 파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을 더 올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포르타 생각에는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레반도프스키 가능해. 그래. 누구 가능해. 그럼 요 그림으로 다음 시즌에 리가든 어디든 뭔가 트로피를 따와서 돈을 이제 다시 벌기 시작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지금 계획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랑 연결되고 누구랑 연결되고 막 이런 상황을 보면 타팀들 팬들이 보면 야 돈도 없는 주제에 뭐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도 계획은 세워놔야 돼요. 왜냐면 계획은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진행은 시켜놔야 돼. 그래놓고 안 들어왔을 때 미안해.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진행을 다 안 해놨는데 돈이 띡 들어오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돈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어야 나중에 그게 계획대로 되든 빠그러지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밑 작업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랭키 도용의 상황도 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물려 있다. 왜냐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게 CBC 펀드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한 요 정도야. 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은 이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 관련해서도 아마 이사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수인데 축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설픈 오퍼가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사실은 팀에서 전력에서 제외된 선수들은 바로바로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선수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하고 잘 팔리지도 않지 않아요?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그래. 원래 그래. 항상 말이에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브레이스웨이트라든가 뭐 다른 선수들 나는 그냥 여기서 경쟁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아니치도 최근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선수들도 대거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프랭키 데용을 내보내느냐 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선수들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팔 수 있는 거 팔고 끌어들일 수 있는 돈 끌어들인 다음에 프랭키 더용을 남기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용은 무조건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남기는 게. 그리고 더용도 충성심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본인이 남기를 바라고 축구조도 중요한 선수인데 이게 예를 들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모르겠다만 이게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용을 팔면 안 되는 자원이죠. 네, 맞죠. 물론 이제 더용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언론이 맨날 까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 이적 얘기해.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맨시티 얘기를 들어보면 주급이 훨씬 높게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되게 강한 오퍼를 넣겠죠. 그리고 터나워 감독하고 만나는 것도 매력적이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가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같이 만들어서 메뉴를 다시 부활시킨다? 이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선수가 될 수도 있으니 더용 입장에서는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은 더용은 기본빵은 잔류 계속해서 잔류, 충성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바르셀로나의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의 이 해결 여부는 시간이 조금 있어봐야 되겠네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공표하고 계획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엇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포르타는 CBC는 받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건 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경제부서에서는 이거 받아야 된다. 아 이건 안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일단 입에 풀칠부터 해야지 내가 원기를 회복해서 뭐 뛰던지 뭘 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아마 이 의견이 많이 갈리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더욱더 팀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라리가 정상화 콘텐츠는 이제 영종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시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거 1분 이내였거든요. 그걸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바르셀로나는 그 정도면 됐다. 네. 그 이상 할 이유는 없다. 그 이상 할 이유는 없다. 네. 내년에 만약에 이 그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리가 우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다음 시즌도 라리가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아요. 아, 높다고 보진 않는다.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은 올 시즌에 결국은 우승 트로피 3개 든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스페르코파까지 네. 치면은 그러면 이 팀이 다음 시즌에 갑자기 무너진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은바페는 잔류를 했지만 다른 자원들을 또 추가할 테니까. 은바페 잔류가 페레스 회장을 빡 돌게 했을 겁니다. 오히려 뭐 지금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 링크도 추아메니는 아주 강하게 내가 보기엔 영입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수비 라인에 리디거, 미드필더에 추아메니, 공격 라인에 누군가 한 명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누구든 데려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데리고 올 겁니다. 내가 페레스 회장을 이때까지 본 결과 어떻게든 하나 데려온다. 야, 은바페 기다려. 그리고 누구 데리고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토니 크로스가 올 시즌 활약을 봤을 때는 크카모 조합이 다음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더 노세화가 될 텐데. 네, 그 조합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예. 크잖아요. 발베르데가 굉장히 잘했고, 뭐 카마빈가 같은 선수도 가능성을 완전히 보여줬고, 보여줬고 여기다가 추아메니 진짜 좋은 선수죠. 추아메니가 오면 미드필더 라인에도 새로운 에너지가 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오른쪽 측면 공격이 힘만 발휘하면 여기 이제 누가 오느냐의 문제인데 힘만 발휘하면 벤제마 지금 컨디션을 봤을 때 향후 2시즌은 너끈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여전히 정말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여기다 도전장을 던지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르셀로나도 그거에 맞게 네, 준비가 돼야지. 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이 라리가를 재밌게 보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도전도 있지만 이 라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예전부터 전통적인 그 양강 구도가 강하게 붙어야 재밌는 리그가 되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다음 시즌 좀 기대가 돼요. 세비야도 그렇고. 세비야도 뒷심 부족이라든가 무승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을 토대로 해서 최전방 해결사를 반드시 영입하겠다. 이걸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올 시즌에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는 거는 영 아니었잖아요. 아니, 좀 안 좋았지. 네.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면 다음 시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우승 도전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도전이긴 한데 해내야죠. 상황이 이러면 일단 팀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뷰티풀 팀을 한번. 뷰티풀 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군가요? 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패드리. 네. 그리고 프랭키 드 용이 남았으면 좋겠고. 잔류 당연히 해줘야 되고. 네. 레반도프스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뭐 레반도프스키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로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가 본인은 굉장히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FA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바이언 입장에서도 오히려 약간 오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레반도프스키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반도프스키의 대안만 있으면 내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마네 연결되잖아요. 근데 마네랑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대체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긴 한데 마네 영입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너무 지금 행복 쾌로를 막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야, 레반도프스키가 떠나고 싶대잖아.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바이언 입장에서 개빡치지. 네. 바이에른 뮌헨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나갔네. 예. 어쨌든 바르셀로나 상황은 업데이트가 되고 조금 우리가 영상화 시킬 만한 부분이 있다면 영주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요.